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오늘 시험을 치르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 다 치르시고요. 우리 이렇게 채점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대산전기학원에서 전기기사 실기 공개 강좌 특강을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홈페이지 오셔서 이렇게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 예정이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계측장치를 시사하는 측정할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계측장치 파트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쵸? 발전소나 아니면은 이 주변압기에 주요 변압기죠? 이 주변압기가 발전소나 주변압기에 어떠한 손님들? 그렇죠. V, I, B 손님들 얘네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V가 뭐죠? 그렇죠. 전압. 그리고 I가 그렇죠. 전류. 그리고 P가 전력. 그래서 우리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이 세 가지는 필수 요건이더라. 자, 그렇다면 항상 뭐가? 요놈 역률이 나오죠. 역률이나 주파수가 나오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1번 역률계 오답이다 라고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안전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기계, 기구의 안전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쭉 읽어보시면서 조금 이상한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탁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없도록 해야 된다. 맞겠죠? 두 번째,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기능에 정기적 또는 장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서로 간에 장기적, 정기적 장애 주면 안 되겠죠. 3번, 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에 없죠. 우리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안전 원칙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뭐 경쟁과 막 기술과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다더라. 그래서 3번. 4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뚱맞은 몇 번? 3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식방지 대책에서 매설 금속체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해야 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전식 방지에서 매설금속체 측이 나오는 건요. 이제 전기철도 측과 바로 매설체 측인데 우리 전기철도 측을 또는 매설 측 한 군데를 암기해 놓으시면 이제 나머지가 쉽게 되긴 하는데요. 이 전기철도 측에 들어가 있는 게요. 바로 키워드만 하시면 돼. 우리 변전소, 변전이란 말하고요. 그리고 레일, 뭐 장대 레일, 머시기 레일, 레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변전과 레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기철도 측이고 그리고 만약에 변전과 레일이 없으면 매설금속체 측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자, 그렇다면 딱 봤더니 절연 코팅, 배류장치, 저준위 금속체 접속 이런 건 다 뭐? 매설금속체. 금속체랑 뭔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변전소, 변전이란 말 키워드 나오면 어디 측? 전기철도 측이다. 따라서 틀린 건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화met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는 과거에도 단골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 이게 함정이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죠. 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면 축축하고 어둡고 해서 이런 거를 오답으로 살짝 체크해 놓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거? 압력에 견딜 것, 압력에 견딜 것, 그리고 고인물 한마디로 물이 고이지 않을 것, 그리고 뚜껑은 시설자 위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1세제곱 이상은 반드시 무슨 장치를 해라?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 장치를 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우리 선생님들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옥내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저런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은 우리 나전선 사용 가능한 공사를 묻는 문제네요. 일반적으로 옥내 배선에서 나전선이 안 되는데 우리 몇 가지, 그렇죠. 크게 네 가지. 자, 우리 애자 사용 공사 가능했고요. 물론 조건부입니다. 뭐 전기료용 부식이 되는 곳, 그리고 어디 그렇죠. 시설자 외 출입이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 그리고 우리 버스 덕트, 그리고 라이팅 덕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촉 전선 공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애자 사용은 일반적으로 자기만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답으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라이팅 덕트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연극 뮤지컬 또는 클럽 같은데 젊으신 분들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있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밀면서 위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접촉 전선은 우리 절연 트롤리 공사나 아니면은 버스 덕트나 애자 사용도 접촉 전선 공사의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 전선이 실질적으로 두 개가 부딪히면서 접촉되면서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를 좀 강조해요. 왜? 버스 덕트 자체만의 개별적인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전선 사용 가능한 공사에 뭐가? 버스 덕트 공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이팅 덕트 공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G2.2m라는 개별적인 또 법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덕트는 3m인데 라이팅은 2m. 따라서 우리 바로 이런 버스 덕트가 잘 나온다. 역시나 이번에도 답은 버스 덕트 공사가 사용 가능한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버스 덕트 공사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거는 풀 수 있었을 텐데요. 돌침을 공부하셨을 때 피레침, 돌침은 뭐라 그래요? 피레침을 돌침이라고 그러죠. 수평도체는 뭐 하는 거예요? 위쪽 건물 옥상에 쭉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걸 수평도체라 그러고, 메시도체는 뭐예요? 그물망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렇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한마디로 벼락 치는 거 막는 거죠. 그래서 수레부, 가장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바로 수레부 시스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나 도선은 내려가는 도선이고, 접지극은 우리 뭐예요? 땅속 안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 내부 필요 시스템은 SPD 같이 내부에서 어떻게 침입을 했을 때 빼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바로 치고 들어온 거 수레부 시스템, 요거를 간단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풍력 터빈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하는 운정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 장치로 틀린 것은? 그런데 풍력 터빈은요, 학습하실 때 어떻게 계측 장치 쪽을 조금 유의하시라 그랬어. 왜? 일반적으로 VIP 손님이 아니고요. 우리 뭐 진동계, 그리고 속도계. 그래서 막 긴 말들 필요 없어요. 진동, 속도, 압력, 온도, 풍속. 진동, 속도, 압력, 온도, 풍속.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조도 탁 찍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뭐가 글이 막 있어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진동, 속도, 압력, 온도, 풍속 이렇게만 기억하신 분들은 조도계 이렇게 찍어내고 나오시는 거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중전설을 직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인가? 우리 직매식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뀐 거죠. 과거에 직매식 압력 우려가 있을 때 1.2였는데 이제는 KC 기준으로 1m로 바뀌게 되었다. 이건요, 우리 전기기사 실기시험 쪽에서도 어떻게 출제가 이미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m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0.6은 뭐예요? 그렇죠. 압력 우려가 없을 때. 선생님, 관로식은요? 관로식은 이제 직매식이랑 똑같죠. 압력 우려가 있으면은 1m, 없으면 0.6, 60cm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154kV인 전솔을 제1종 특고와 보강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굵기는 여러분들 이거 쉽게 푸실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공칭전압으로 공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66, 154, 345 키로. 그랬을 때 땡은 땡끼리 66 나오면 55. 154는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150. 345가 공칭전압이 나오면요, 두 개를 약 더한 값 200 이렇게 찍어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154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150.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나오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가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어떤 것에 관한 거냐? 지금 동일지지물에, 동일지지물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는 고압, 하나는 저압. 그러면은
전력선과 전력선을 동의 지지물에 설치했으니 무슨 가? 병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병가에 관한 특징, 항상 병가, 공가 같이 공부했을 때 동의 지지물 공통사항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별개의 완급률을 사용할 것, 높은 전압을 위로 할 것, 특고압을 사용했을 때 50스퀘어짜리 사용할 것, 그리고 제2종 특고압 보항사 적용할 것, 특고압일 경우에는. 자, 그리고 고압과 저압인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수치 몇 cm? 50cm. 단 고압의 케이블을 만약에 사용했다 하면은 30cm. 이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의 위아래로, 그렇죠, 위로 하고, 그리고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50cm, 0.5m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위로 하고 0.5m인 3번이 정답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의 실하는 사용전압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 이건 뭐예요? 그쵸? 우리 철탑엔 전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두 개 이상인데 4m 미만으로 아마 실어졌을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표준 경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A종, B종 철탑이 있는데요. 이때 원래 그냥 표준 경관 어떻게 했죠? 그렇죠. 150m, 250m, 600m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고압 시가지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시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많이 줄어요. 75로 줄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안공사침만큼 줄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안공사침만큼 줄어드는데 요게 답이 아니다. 요게 아니다. 왜? 지금 전선으로, 그쵸, 2 이상 있고 4m 미만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왔을 때는 무조건 250m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250m입니다. 400이 없기 때문에 찍을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 문제 푸실 때 실수한 거 없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이 가공지선 문제네요. 그러면은 가공지선 우리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력선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전력선을 내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단에 나전선을 하나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가공지선인데 이 가공지선의 굵기는요, 우리 어떻게? 그쵸? 바로 이 전력선이 뭐냐? 고압입니까? 특고압입니까에 따라서 4짜리, 5짜리 사용한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고압을 얘기했으니 우리 몇 짜리 사용하면 돼요? 4짜리 사용하면 되겠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3mm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스퀘어인가? 그러면은 단선을 사용했겠네. 그럼 우리 학습했을 때 공사방법 팁에서 몇 가지 있었어요? 한 4-5가지 있었죠? 첫 번째, 전선은 저런 전선일 것, 연선을 사용할 것. 단 10스퀘어 이하 단선 사용 가능하다. 이게 공통상 10스퀘어 이하 단선 사용 가능했다. 5개형 비례전선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전선의 접속점은 반드시 없을 것이 기본사항이다.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 게 기본사항이다. 조영제 관통하지 않는 것이 기본사항이다. 이러한 기본사항들만 일단 굳건히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그럼 답은 몇? 4에 10스퀘어 이렇게 간단히 찍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우리 선생님들 그나마 쉽게 내준 거예요. 법이 KC에서는 바뀌었죠. 뭐가? 저압 기준이요. 교류냐 아니면은 직류냐에 따라서 교류 같은 경우에 1000V 이하, 직류 같은 경우에 1500V 이하인데 과거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문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도 교류는 이제 600이었는데 뭐가? 그렇죠. 저압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교류 600 나왔으니까 지금 법이나 과거법이나 다 뭘로 찍으시면 돼? 1번 저압 찍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뭘로 나올 수도 있어. 나중에 100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실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거 좀 어렵죠. 왜 어려워?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를 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중 금속 구조물, 토양의 배설의 기초 접지극. 접지극 하니까 이러한 금속 구조물이나 접지극, 금속 피복,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에 용접된 보강재는 맞아. 선생님 그거 다 맞아요? 요. 강화 콘크리트, 얘는 제외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된다, 강화는 제외된다, 강화는 제외된다,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시고 4번 찍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로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항상 경관의 차가 큰 곳, 그러면은 강이나 이런 데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면은 무제한까지도 해주는, 장경관에서 무제한까지도 해주는 무슨 형? 내장형이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직선형 친구가 뭐예요? 각도형이고, 얘네는 뭐 기준? 3도 기준이고요. 인류형은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거고요. 가섭선을 인류하는 거고. 그리고 이 내장형이 뭐예요?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내장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사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지 않으나,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무인 변전소네, 무인. 그런데 이 문제도 선생님 조금 어려워요. 우리 수험생분들. 왜? 일반적으로 무인 변전소, 무인 발전소는요, 2000이냐 3000이냐 이거를 바꿔서 내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얘는 또 예외사항을 냈습니다. 예외사항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전압이 현저히 저하, 그리고 수소 냉각식 조상기는 수소순도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얘는요, 일반 수소 냉각식 발전기 쪽이랑 좀 달라요. 왜? 지금 무인, 기술원이 상주 감시하지 않는 무인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렇다면 어디가 틀렸냐? 바로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까지 되는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고 들어온 문제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죠. 일반 주택의 저하복랩에서는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금 합성수지관, 금속관 여러 개가 섞여 있네요.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합성수지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로 하였다. 이게 바로 틀렸네. 우리 공통사항 공부하고 합성수지관 공부하면 저와 함께 두 개밖에 공부 안 해요. 어떤 거? 광구격의 1.2배. 접착제 상하면 0.8배 밀어넣는다. 그리고 지지점 1.5m. 그런데 바로 나왔지. 몇으로? 2m로 나왔으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1번 띡 하고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좋은 말입니다. 전선에 접속 없도록 할 것. 기본사항. 5개형 비례전선 제외한 전원선 사용할 것. 기본사항.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도하였다.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19번입니다.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를 실하고자 한다. 선생님들 비대 어디다 놓으세요? 그렇죠. 비대는 화장실, 욕실 같은 데 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물기가 많어. 그럼 물기가 많으니까 우리 몇 가지 공부했던 거 있죠. 물기가 많은 장소는요, 일단 접지극 콘센트. 그래서 우리 이거 탁 뜯어내면은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 쇳덩이 있는데 여기 접지할 수 있도록 접지구 콘센트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방습장치, 제가 그냥 방수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라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게 이 누전 차단기 원래 수치죠. 누전 차단기 물기가 많은 곳은 몇 미리? 15mA 0.03초짜리 전류 동작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사항, 기본 사항을 일단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왜? 봤더니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땡.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뭘 사용한다고요? 접지극 콘센트를 사용해라. 나머지는 방습장치, 방수 잘해라. 그리고 전원변압기 잘해라. 그리고 콘센트 쭉 봤더니 누전 차단기 15mA 0.03초 전류 동작형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에 탄행식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고압용 변압기는 원래대로면은 이렇게 5,000에서 10,000, 그리고 12,000,
이상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시죠? 그래서 이때 경보 오케이 그리고 차단 오케이. 왜? 용량이 좀 작으니까. 근데 용량이 크면은 뭐예요? 반드시 차단.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뭘 공부해요? 탄행식 변압기를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러면 탄행식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장치? 경보 장치를 해야 되고 경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변압기는 그럼 유입 잔행식 나오는 거고 그것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탄행식 변압기 물어봤으니까 무슨 장치? 경보 장치 1번 이렇게 해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험 문제 이렇게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필기 이제 완전 정복하시고 시기로 넘어오시면서 꼭 공개 강좌 같은 거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